네, 김법성입니다. 정규반 마지막 수업에 했던 글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정이 글을 보면요, 유정이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글을 좀 끝까지 완성만 하면 사실은 쓴 글에 대한 어떤 완성도는 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의 관건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잘 완성하는가, 끝까지 완성하자. 요것만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글이 나온다 라고 스스로 조금 자신감 가져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국대는 일단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동국대는 답이 있다. 두 번째, 동국대는 구체적 사례나 예시를 많이 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시문에 없는 거라도 뭔가 대안을 제시하라, 뭔가 현상을 서술하라 이랬을 때 그 구체적인 어떤 현상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동국대 학생들이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발표한 답안들 보면 구체적인 사례를 반드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을 볼게요. 마의 자료 1과 같이 각국의 투표율 추이가 계속 진행된다면 가라를 참고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자, 제시문이 지금 5개나 되죠. 5개나 되는데 글자 분량은 한 300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의도하는 말을 간단 명료하고 명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마의 자료에 따르면 17대 선거에서 약간의 상승 그래프를 그린 것 이외에 지난 20년간 시민 의원의 어떤 선거 투표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8대 선거의 투표율에 20년 전에 비해서 25.7에서 하락한 46%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시민들의 능동적인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추이가 계속된다면, 자, 요거 좀 간명하게 씁시다. 마는 뭘 얘기하고 있죠? 그냥 투표율 하락이잖아요. 그죠? 선거에서 투표율, 그냥 선거도 안 써도 돼요. 짧게 써야 되니까. 투표율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몇 프로에서 몇 프로, 대략 몇 프로 정도 감소했다. 이 정도만 수치는 간명하게. 그래서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을. 그래서 지금 300자밖에 안 되는데 이걸 말을 이만큼이나 길게 쓰면 글이 어때요? 너무 길어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민의 의사 표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부 정책이 시민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될 수 있고 권리를 침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소수 집단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면 그들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은 다수의 견해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져 공익을 해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부작용을 나타나는 현상을 좀 더 명확하게. 자, 가급적이면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동국대에서 이렇게 현상을 물었다. 이런 거는 현상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병렬식으로 좀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앞부분을 너무 많이 써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적은 게 조금 아쉽네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잠깐 볼게요. 문제를 잠깐 보죠. 자, 문제를 잠깐 보면 이게 지금 가나 다라가 어떤 전부 각각 어떤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가에서는 어떤 현상을 쓰면 돼요? 다양한 시민들이 어떤 정치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욕구나 이해관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불가능해진다. 그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지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에서는요, 어떤 참여를 적게 하니까 시민이 어때요? 정권에 대해서 뭔가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어때?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죠. 근데 투표율이 낮으니까 정당성을 부여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말들을 조금 써주셔야 됩니다. 다에서도 정치 참여하는 과정에서 뭔가 소수가 정치를 이렇게 주관하는 문제가 생기고, 라에서도 민주주의가 오히려 후퇴하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요거 에세이를 나눠드린 것 같은데 답안을 한번 볼까요? 그냥 바로 답을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발표한 답을 한번 볼게요.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일에서 어떤 식으로 답을 썼는지,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로 당선된 경우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표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투표율이 낮은 경우 당선인은 유권자로부터 소수의 지지를 맡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대표성, 정당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어때요? 개념적인 언어를 딱딱 쓰죠, 그죠? 그래서 좀 아쉽다는 거죠. 유정희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정당성이 낮아지는 현상. 투표율이 낮아지면 뭔가 의사표현의 대표성이 낮아지는 현상. 그래서 현상에 해당되는 적극적인 말을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좀 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제에 어떤 직접적으로 답을 하시고 딱 떨어지게 압축적으로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핵심어를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쓰자. 알겠죠? 자, 총평. 자, 요거는 B뿔 주겠습니다. 압축적으로 핵심어를 좀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쓰시고요. 구성을 조금 각 제시문을 한 2문장 정도로 핵심만 압축해서 질문에 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다 하고 나서 첨삭 다 하고 뭐 남은 기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은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를 참고해서 라의 조이온율의 추이를 설명하라.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조이온율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와 있죠? 조이온율은 인구 1,000명당 이용 건수입니다. 결국에는 인구 1,000명당 이용 건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이유는, 추세는 무엇 때문이다. 이런 식의 어떤 글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라의 표에 따르면 약 30년 동안 조이온율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래서 표에 따라 1980년도에 비교했을 때 2000년도에 1.5배 이상 증가한 반면 80년 이후 조이온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요 첫 줄만 쓰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길게 쓰면 뭔가 추이를 설명하는 칸이 적잖아. 그리고 보세요. 이런 도표가 나올 때는 도표가 뻔한 내용일 때는 언급을 안 하셔도 된다. 핵심적인 내용만 서술하셔도 된다. 알겠죠? 그리고 칸이 작잖아. 칸이 작을 때는 간단 명료하게만 딱 핵심만 딱 언급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글의 분량이 훅 넘어갑니다. 이러한 형태의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은 이온율의 급증으로 인해 한부모 가족의 형태로 갈라지는 부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죠? 한부모 가족이 많죠. 그죠? 실제로 다에 따르면 1980년도 한부모의 미혼 자녀와 형태로 구성된 가구의 수는 74만 7천 명이고 2005년대는 137만 3천 명으로 그 수가 1.5배 증가했다. 이 증가만 딱 하면 됩니다. 증가만. 이렇게 이혼율이 급증하는 데에는 확대 가족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핵가족의 수가 늘어나는 가족 형태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결속력이 높고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던 확대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삶의 공유도가 확연히 낮아지고 양육 책임 역시 완화되는 것은 이혼율 증가의 어떤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추이를 설명하라. 그러면 첫째, 그죠?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의 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거. 그러면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왜 그렇죠? 이제 개인들 사이의 어떤 관계만 중요한 거잖아. 또 생각을 해보면 확대 가족에서 지켜졌던 어떤 규범, 규칙, 전통적 질서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개인적인 어떤 질서, 여성의 인권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증가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할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없는 거죠. 셋째,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쓰는 걸 대학이 좋아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가나다에서 말하는 것들이 조금 딱딱딱 떨어지도록 조금 썼으면 더 좋겠다. 자, 요거는 잘 썼네요. 요거는 그래서
핵심만 언급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수치 이렇게 74만 7천 명 이런 건 안 써도 됩니다. 그죠? 구체적 수치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총평을 하면요. 요거는 A- 주겠습니다. 일단 기본적 내용이 다 들어있다. 자, 좀 더 압축적이고 전달력 있게 첫째, 둘째와 같이 쓰는 것이 좋다. 알겠죠? 분명하고 명확하게 좀 씁시다. 자, 요거는 제시문을 잠깐 보면요. 제시문에서는 이렇게 가족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 전통적인 가족 제도, 그리고 가족 형태의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다해서 어떤 부부 양친, 그래서 핵가족, 직계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수치는 잘 언급을 했고, 그리고 뭘 조금 찾아야 되냐면 전통적인 어떤 가족의 큰 결함은 비민주적인 특성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가족이 이렇게 핵가족화되면서 민주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어때요? 여성의 인권이 증진되면서 여성의 어떤 가정 내에서의 어떤 발언권이 증대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전에는 이렇게 가족의 어떤 전통적 윤리로 여성의 목소리를 억누르는데 이제는 억누르지 못하잖아. 각자 가족의 어떤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점점점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결과 어떤 핵가족, 직계가족에서 이렇게 핵가족 형태, 그 핵가족 중에서도 주로 부부와 미혼 자녀 혹은 부부가 가장 많이 늘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언급하면서 쓰면 가족관계의 형태가 확대가족에서 핵가족 형태로 변하면서 직계가족 형태로 변하면서 부부 사이의 관계가 대등해지고, 그죠? 어떤 가족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첫째, 둘째 이런 형태로 쓰시면 조금 더 좋겠다. 자, 학교 측 답을 한번 볼까요? 자, 최근 들어 주춤거리지만 우리 사회의 조이혼율은 그간 빠르게 상승해 왔다. 이것은 가족의 형태 변화와 깊은 상관성이 있다. 핵가족 중에서 부부 또는 부부 미혼 자녀의 가족에서만 이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에서 보듯 이들 부부의 합계치는 빠르게 증가해 왔다. 부부 미혼 자녀 나머지는 뭐죠? 그냥 편부 가족이잖아요. 그죠? 반면 확대 가족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인 확대가족은 여성 권익의 보장에는 취약하지만 우리라는 정서적 유대를 공급하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확대가족의 개념은 부부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종자의 존재를 전제한다. 이들 요인은 모두 이혼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조이혼율의 상승은 핵가족의 확산 및 확대가족의 감소에 병행하는 현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를 정확히 썼을 때 어때요? S등급을 준다. 그죠? 가족의 형태 변화, 이혼율의 상관성을 서술하고 통계적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며 둘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를 정서적 유대, 여성의 권익, 갈등 조정자의 존재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딱 제시한 답안을 좋은 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유정이가 3번은 못 썼어요. 그죠? 3번은 못 써서 따로 이렇게 제가 첨삭은 못했습니다. 자, 일단 1, 2번 쓴 것까지 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즉, 글의 완성도는 괜찮다. 무엇이 아쉽냐? 자, 앞으로 준비해야 할 점. 일단 어떤 식으로든 끝까지 완성하는 거, 요거를 아주 머릿속에 탁 넣어놓고 끝까지 완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학교 측 답안 혹은 선생님이 준 어떤 예시 답안을 비교 대조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걸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글을 쓰셔야 되고요. 끝까지 완성하면 충분히 좋은 글을 써요. 지금 유정이가 쓴 글들을 보면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쓴 글의 완성도는 높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꼼꼼하게 끝까지만 쓰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쓰면 되니까 마지막까지 꼭
복습, 정리정돈, 내가 지원할 대학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최소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거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됩니다. 수업하면서 뭔가 궁금했다거나 이해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문자나 전화로 언제든 물어보세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도 없죠. 최선을 다해서 하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규반 첨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